게이트를 두고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특히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두고 지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허위다, 후보 사퇴하라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표현이 등장하면서 해석의 여지, 해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게이트다, 이 몸통이다 서로 공방하고 있고 불타는 대장동 전선. 지난 21일 TV 토론회에서 김만배 녹취록을 꺼내들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그 녹취록의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 사퇴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TV 토론회 그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또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때 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보도가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 씨 녹취록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대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있는 것이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여야가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터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게이트, 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문을 지키고 있어서 뭐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다라는 뭐랄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해석을 내놔서 논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훈식 의원의 그 해석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자, 입구에서 지킨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신 야당 공보단장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의 뜻은 이재명이 입구를 지킨다라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강훈식 의원이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나온 재미있는 얘기 중에 단연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연백입니다. 네, 보통 이제 게이트 키퍼까지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이트 키핑이라는 건 이제 언론사의 편집 기능이죠. 근데 마치 축구에서 골키퍼처럼 수문장 역할을 얘기하셨다면 제가 다시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씨가 수문장으로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아니라고 자꾸 몸부림을 치실수록 늪에 빠져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이 문지기냐라는 반론. 자, 그럼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해석은 저 대장동 게 아니라 저기서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자가 당시에 대법원 판단, 즉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무죄를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강훈식 의원의 해석은 기존 해석과는 조금 달라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들어가 있는 그 녹취 내용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몇 개가 그렇죠. 있는 녹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선거법 이후에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예.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랑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요. 10월 26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월에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냐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막혔을 건데, 그러니까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재명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걸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당연히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들릴 수 있겠지만, 뭐 게이트 키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억지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김만배 씨가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못할 뻔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뭐 윤석열은 내가 가득하면 죽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녹취의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녹취록이 하나만 있지 않고 다양하게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맥락, 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표현은 대장동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은 계속 유지하셨는데, 강훈식 의원의 저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본다면 뭐 꼭 문지기로서의 역할만을 의미한 건 아니다. 네.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김은혜 의원. 민주당 입장은 해석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달라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전제로 이 녹취록에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녹취록이 여러 개 존재한다, 그리고 김만배의 말을 믿는다라는 전제라면 저에게 계속 지금 그 녹취록이 제보가 오고 있는데, 이 녹취록의 다양한 버전, 그런데 그 다양한 버전마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양한 녹취록이? 네, 그 녹취록 안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을 바로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더 이상 당원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원주민과 그리고 들어오신 입주자분들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질질 끌고 오면서 이렇게 억측과 궤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입으로 막는 민주당 분들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제가 입장 바꿔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시장이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강훈식 의원의 해석, 국민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은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게이트에서,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의미다라는 해석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 많은 수많은 게이트 주인공은 입구 지키고 있었던 위인들이었나.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고 코리아 게이트는 인천국제공항인가. 이재명 게이트는 슬슬 열리니 멘붕이 오는 듯하다라는 야당의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자 의견과 법조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좀 표현의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의 해석을 제가 소개하면서 웃음을 자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인즉슨 이 게이트라는 표현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을 반박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게이트를 문 그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법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에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오고 실제 윤석열 후보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록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팀들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갖겠다면서 이전 투과는 과정 속에서 녹음되고 녹취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에 만약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비리의 몸통이고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녹취록 자체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뭐 증거를 찾아 나서는 어떤 수사의 단초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녹취록에 있으니까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 또 윤석열 이름이 나오니까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래서 여야 모두 그렇죠. 녹취록 공방이 뭐 지금 선거 막판에 뜨거운 쟁점이 됐으니까 여기서 뭐 밀릴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게 점수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되게 했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1조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줬습니다. 이것까지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 밝혀낸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 유동규 씨가 이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가 이걸 해주는 대가로 700억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유동규 게이트인 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이 유동규가 최종
설계자냐, 아니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재명 게이트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윤석열 게이트는 더더욱 본주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서의 유동규 게이트라는 표현이 유동규 씨가 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유동규의 비리 의혹이 있다는 뜻입니까? 유동규 씨가 주체가 된 대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훈식 의원의 해석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뜻을 밝혀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게 다 대형 비리 사건을 게이트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본질은 유동규 게이트인 겁니다. 예. 거기서 더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제 본질이 달라질 텐데 더 이상 이렇게 의미 없는 논쟁을 여야가 예. 계속하는 게 전 과연 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번 선거에 어떤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아니 저는 지금 여야가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다 주장과 논리가 합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진실은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통상 이 게이트라는 표현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리 의혹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강훈식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베테랑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조금 저 원희룡 정치본부장이 공개한 그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게이트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 앞서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사라든지 어쨌든 이재명 시장에게 제대로 어떤 로비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거 맞물려서 이제 해석을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라는 것만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문맥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녹취록을 해석하는 게 과연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할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흔히 래피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생각하는 주장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진실이 없는 공방만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없는 논쟁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 야당 입장도 나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정아 게이트도 신정아 비리를 막으려는 건데 신정아 씨가 최준실 게이트도 최준실 씨가 최준실의 비리를 막으려는 게이트였습니까? 국민들이 들으시면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 정도 비아냥은 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자기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 안 나온다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기야말로 사퇴, 자기 말 책임져야죠. 자, 전윤기 의원님, 야당에서는 아니 게이트란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아전인수로 소위 해석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비판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 안 나온다라고 후보가 사실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또 반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녹취록 가지고 지금 뭐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곡을 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딱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자기소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자기소개다. 왜냐하면 왜곡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앞뒤 문맥 상관없고 뭐 이 녹취록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이재명 게이트 나오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왜곡된 선도이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재명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금 녹취록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상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도대체 그 보도에 나온 건데요. 윤석열의 커피가 왜 나오느냐.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있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뭐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 동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커피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 두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때 조사를 두 번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는 좀 가학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는데 조모 씨가 두 번째는 김만배 씨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돼라고 했고 조모 씨는 실제로 검찰에 가서 커피 한 잔 받아 마시고 굉장히 잘해줬다 이거거든요. 그때 커피 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아니 대장동 사건과 부산은행 저축비리 이거 특검 같이 하자고 주장했는데 대장동만 하고 부산저축은행을 빼놓고 했잖아는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커피 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의 커피가 왜 나오느냐 이것부터 좀 밝히고 나가야 되는 거고 특검을 할 거면 전체 다 하자 이겁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고 돈을 빌려주는 브로커가 15년도에 윤석열이 검사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담당하는 검사 끝나고 나서 15년 전에 구속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 된다. 예. 윤석열 커피는 무엇이냐? 예. 정말로 수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요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잠시 후 김은혜 의원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 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다른 녹취였던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윤석열 커피 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감미롭고요. 아니 검사가 피의자, 물론 그때 조모 씨는 참고인이었지만 커피 타주면서 대충대충 봐줘. 그 뒤에 김만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박영수 변호사까지 엮어서 역시 검찰 게이트구나라고 하는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거 법적으로 저희가 심각해지면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검찰 진술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김만배가 남욱과 함께 조모신하는 분 검찰 들어갈 때 기다리면서 커피 타줄 거야 기다려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만배 씨가. 그걸 이제 남욱 씨가 들어서 검찰에 진술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그렇게 털으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검찰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욱 씨에게. 그러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에 청탁을 넣었다고 들었나요? 그랬더니 아예 남욱 씨가 아니요, 김만배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충격적이죠. 김만배 씨는 그 당시에 윤석열 중수위 이과장을 자기보다 아래급으로 봤기 때문에 청탁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까? 취지로요. 물론 듣는 저희도 아래급 하니까 조금 난감하긴 한데 예. 그만큼 김만배 씨가 얼마나 허장성세로 다른 사람과의 두루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사람인지 저는 그 검찰 진술이 우리에게 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커피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아닙니다. 예.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 직접 신문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게이트라는 단어를 두고도 이 많은 이야기와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의 뜻이 무엇인지 전체 녹취 맥락을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여야가 각자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 저희는 공히 다 보도해 드리고 있고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석의 여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자가 TV토론에서 판례를 들었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등이 공개해서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웠던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던 그 녹취록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의 공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조승래 의원입니다.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인데 그 잘못을 가리려니 애꿎은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삼기도 했었죠. 그 내용은 우상호 의원이 공개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 되게 좋으신 분이야.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요 부분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웃음이라는 요 부분.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되게 좋으신 분이야. 요 대목을 우상호 의원은 공개하면서 김만배 윤석열의 커넥션이 짙다라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왜 일부분만 편집하느냐, 악마의 편집이다라면서 그 윗부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논란의 포인트, 논쟁의 포인트인데 함께 보시죠. 야당이 공개한 부분입니다. 김만배 녹취록 전문, 김만배,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형이 꽉 오래 이렇게 응? 양승태 대법원장님 응? 되게 좋으신 분이야. 대화자. 아 진짜 대화자. 예. 남자 일. 그 양반을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는 대화자. 아 절대 그건 아니죠. 첫 번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칭찬. 그리고 누군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라는 대화도 나옵니다. 남성의. 두 번째 장. 내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람이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김만배,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웃음. 야당의 주장은 윤석열 총장 당시 소위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었고 여당에서는 이건 판사 사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관들이 굉장히 화를 냈던 대목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즉 김만배 씨가 말했던 되게 좋으신 분야의 주체가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라는 말. 오히려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한 문건 때문에 윤석열이 판사들에게 찍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야당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서 보세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단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녹취록에 대해서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총합해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녹취록에 이재명도 나오고 윤석열도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이게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단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시행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는 사실 대규모 전방위적인 로비나 대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거기서 많은 비리가 파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법원도 나오고 검찰도 나오고 정치권 인사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확인된 거는 이익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 기소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각상도 의원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소속됐던 의원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이 비리가 터졌으면 본인에게도 관련된 책임과 관련된 연루 비리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당연히 예상해야 되고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성남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대선 전국을 앞두러서 나는 깨끗하고 당신들만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상황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야당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셔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봐야 될 것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기자 모른다고 했거든요. 예. 잘 모른다. 뭐 상가집에서 만나 차도 한 잔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말해주고 있고 이런 정황은 윤석열 후보가 이 친분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쏙 숨기고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 법조인들한테 찍혀 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국민들에게 일면만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묵직한 돌직구를 다 날려주셨습니다. 야당이 아까 반박과 관련해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라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서 판사들에게 미운털을 박힌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야당은 반박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윤기 의원님, 네. 앞서서는 이재명 게이트를 두고 해석이 참 두 분 달랐는데 이 대목을 두고도 여야가 해석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야당의 반박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녹취록 전체가 이재명 기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게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이 그 판결문이 아닌 이 녹취록을 가지고 좀 과도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김은혜 의원. 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그다음에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게 상황과 맥락과 주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되게 좋으신 분을 윤석열 후보가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후보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좀 더 펼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던 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상당히 돈독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맞다면 말이죠. 등산도 같이 가던 사이라고 김만배 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윤석열 당시에 사법농단으로 그분들을 가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눈엣 가시가 되다 보니 그러면 영장 치면 당연히 죽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저 주어를 빼셨더라고요.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야에서 그 주어를 빼서 거기에 윤석열 후보를 집어넣었죠. 예. 이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취록 갖고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여서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손 꼭 잡으면서 네.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요 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인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양승 대법원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녹취록 위에 보세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증오의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 바꿔서 윤석열 후보는 되게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김만배 님이 뭐 이렇게 성격이 여러 가지 다양함을 갖추고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 뒷덜미를 잡을 만큼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김만배와 뭔가 야합을 하면서 뒤에서 담합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흑기사가 아니라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흑기사처럼 우리에게 좋은 분이었다. 그 결론이 난 거죠. 네. 김은혜 의원님 해석도 있기는 한데 전용기 의원. 이게 주어가 사실 윤석열 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주어가 윤석열 검사인데 김만배 씨가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을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저거의 주어는 윤석열이다. 그렇죠.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화자도 그 윤석열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그걸 끊고 좋은 분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어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이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왜 갑자기 윤석열이 나오느냐. 대장동 건만 있었으면 네. 분명히 야당에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커피가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나 바로잡을 게 있는데 그 조 씨가 이제 실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형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 4년 뒤에 같은 혐의로 조 씨가 기소되었고 이제 징역 2월 6개월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제 징역형을 내렸다. 이렇게 네.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한 고 윤석열 주거 녹취록 전문 좀 길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과연 되게 좋으신 분야의 주어가 누군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양승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김만배 녹취록 일부입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 형이 꽉 오래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아 진짜. 예. 그 양반을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는 절대 그건 아니죠. 내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람이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그래서 주어가 여기 생략돼 있어요. 되게 좋은 분이야. 김만배가 잘못했네. 그 주어를 끝까지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대화자가 그렇죠. 여기서 또 주어를 얘기 안 해요.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재명 기자. 전 김만배 씨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주어를 얘기를 해야지 끝까지. 주어를 얘기 안 해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까? 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녹취록을 굳이 어떤 해석이 맞느냐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녹취록만 봤을 때 저게 지금 어쨌든 하나의 이제 문맥이 완성돼 있죠. 봤을 때 어쨌든 저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가 김만배 씨를 꽉 잡으면서 김만배 씨한테 내가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이게 뭔가 김만배 씨가 뭐 대장동 게이트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도와줬고 그 사람이 꽉 잡아준 사람이 도와줬고 그 사람이 어떤 김만배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미하는 것도 얘기하는데 예. 자 문맥만 놓고 오면 사실 국민 입장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해서 되게 좋은 사람이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서 되게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되게 좋은 사람이 본인을 잡아주면서 내가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라는 게 맥락상, 문맥상 그게 맞는 거죠. 자, 요거는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고 뭐 개인 견해지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주어가. 수능에 나왔다면 당연히 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하면 문맥이 맞는 거죠. 갑자기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돌아가면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의 이제 대법원에 한 판사를 한 200명 가까이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다 대부분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뭐 당시도 나왔지만 지금도 사실 정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을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죽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내 카드면 죽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김만배 씨한테 약점이 잡혔다는 겁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를 지금 괜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용기의 이렇게 반박.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전용기의 녹취록에 재반박.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녹취록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아니라서 모든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때 중수 이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좀 수사를 작게 하지 않았느냐, 축소해서 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조모 씨가요, 나중에 경찰로 2015년도에 뭐 실형을 살다 나오기는 했지만, 문제는 처음에 2013년도에 윤석열 검사 그 중수 이과장이 수사를 지휘했을 때에는 분명히 무혐의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실형을 사게 됐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 김만배랑 혹시나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그 친분 때문에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취록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도에 그렇게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 해석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꼭 얘기해. 주어, 동사, 목적어는 우리 함께 밝히는 걸로 약속.